어, 자, 수업 진행합시다. 오늘이 11차입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은 이 트랜지션이라는 장면전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적용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 후보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밝기 보정, 색감 보정하는 거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상 속도 조절이에요. 영상은 필요하면 이제 영상을 좀 느리게 빠르게 특정 구간을 느리게 빠르게 또는 거꾸로 재생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오시면 나는 분명히 가로로 촬영했는데 세로로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나는 분명히 세로로 찍었는데 반대로 가로로 누워 있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180도 뒤집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방향 조절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 폴더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시고 작업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자, 오늘 날짜 11월 18일 1118 트랜지션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이름 폴더 안에 트랜지션 폴더 만드시고요. 자, 트랜지션 폴더 만들었으면 영상은 여기 11월 11일자 캠핑 영상 그대로 사용할 거거든요. 복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포트 할게요. 자,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이겠죠? 뉴 프로젝트 클릭. 자, 폴더 먼저 찾아주시고 브라우저 클릭, 새 작업 폴더 찾아주시고요. 이름도 적어주시고 1118 트랜지션. 폴더 찾아주고 이름 적어주고 그리고 OK 눌러요. 그리고 시퀀스는 HD 1080p 29.97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OK 누르시고. 자, 소스 임포트 하실 때 어디 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름 폴더를 찾아 들어가시면 11월 10일자 캠핑 폴더 찾아 들어가시면 여기 영상만, 자, 영상 폴더 열고 들어가서 영상만 다 선택해 가지고 열기 버튼 클릭. 캠핑 영상 12개 전부 다 선택해서 열기 버튼. 자, 먼저 영상 한 개만 아무거나 타임라인에 올려봐요. 한 개만. 동키 전체 보기. 한 개 올리고 동키 전체 보기. 자, 교재 168쪽입니다. 168쪽. 자, 이게 트랜지션 용어 잘 기억해 놓으세요. 트랜지션. 이 용어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 효과예요. 자, 우리가 컷 편집 배울 때 컷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장면 전환 기법이라고 배웠죠. 장면 전환 기법이에요. 효과가 달라요.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효과를 사용하는 기법과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컷 편집은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 장면 전환 기법이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효과를 사용한 장면 전환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트랜지션, 이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장면 전환 기법에서 컷 트랜지션, 이게 뭐죠? 우리 가장 기본적인 컷 편집 했었고요. 그 다음 매치 컷. 이게 그 인물 동작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한 그 동작이 바로 이 매치 컷이야. 그리고 오늘 추가로 알려드리는 내용이 이거 페이드 인아웃과 디졸브,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0쪽 봐요. 170쪽. 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디졸브. 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디졸브. 가장 대표적인 트랜지션입니다. 디졸브는 두 개의 장면을 A 장면에서 B 장면으로 넘기는 방법이에요. 디졸브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크로스 디졸브. 이 크로스 디졸브 또는 X 디졸브라고도 불러요. X 디졸브. 이렇게도 표기하고 읽기는 크로스라고 읽어요. 표기는 X, 읽기는 크로스라고 읽어요.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효과는요. 여기 이펙트 창에 사용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트랜지션이라는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데, 효과는 이 트랜지션은 타임라인의 영상 클립의 왼쪽 시작 부분, 오른쪽 끝 부분, 여기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앞과 끝.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가운데 A의 끝과 B의 시작 부분 걸쳐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과 끝이죠. 이렇게 앞과 끝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이 끌어서 놓거나 마우스로 하거나 단축키를 이용하는, 그렇게 세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교재 설명됐지만 제가 직접 하면서 합시다. 자, 디졸브가 어디 있냐면요, 왼쪽 아래 이펙트 창 열어보시면 이펙트 클릭해봐요. 이펙트 왼쪽 아래 이펙트. 자, 이펙트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폴더가 보이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거나 앞에 펼치기 버튼 눌러서 펼쳐봐요. 이 트랜지션 항목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앞에 펼치기 버튼 클릭하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디졸브 보이죠? 디졸브도 더블 클릭 또는 앞에 펼치기 버튼 클릭.
그러면 펼쳐지고요. 여기서 방금 책에서 봤던 크로스 디졸브 이 효과가 보여. 비디오 트랜지션 디졸브에서 크로스 디졸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장면 전환 효과예요. 자, 적용한 첫 번째 잘 봐요. 이 효과를 이름을 클릭해서 땡겨와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곳 영상의 시작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가지고 가면 이렇게 모양이 딱 이렇게 바뀌어요. 요때 바뀌었을 때 놓으시면 돼. 마찬가지로 끌고 와서 오른쪽 끝에 바뀌었을 때 놓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재생이 될 거예요. 해봐요. 이 크로스 디졸브라는 효과는 이렇게 해당 영상의 왼쪽 시작 부분에 적용하면은 영상이 없다가 서서히 나타나는, 서서히 밝아지면서 나타나죠. 여기를 페이드 인이라고, 페이드 인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의 일종이에요. 페이드 인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오른쪽 끝에는 점점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사라져. 여기는 페이드 아웃이에요. 오른쪽 끝에는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시작 부분에 적용하면은 점점 밝아지면서 나타나고 끝에 적용하면 점점 어두워지면서 사라지는 페이드 아웃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영상 시작할 때는 바로 탁 나오기도 하지만 서서히 밝아지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또 끝날 때는 또 바로 딱 끝나기도 하지만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끝나게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편집 기법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고요. 자, 이제 지우세요. 삭제. 이제는 영상 2개를 올려. 2개 이어붙이고 동키 전체 보기 2개. 자, 다시 이펙트 창 열어서 이제는 왼쪽 시작 부분과 오른쪽 끝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이어진 거 있죠. 이음새 여기까지 총 3군데 적용해봐요. 자, 효과를 왼쪽 시작 부분에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적용할 때 이런 창을 만날 수 있어. 일단 여기 OK 누르시면 되고 요 창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부분은 서서히 밝아지면서 나타나고 가운데 2개 영상이 이어진 곳은 2개가 교차하면서 바뀌어요.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적용하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사라지고. 자, 이렇게 시작 부분은 페이드 인이고 끝 부분은 페이드 아웃이에요. 가운데는 디졸브. 그래서 이 크로스 디졸브가 이렇게 2가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페이드 인아웃 기법에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장면 전환 효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2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지우세요. 자, 타임라인 다 지우고 다시 프로젝트 창 클릭. 다시 2개를 올려서 적용하는 방법 두 번째. 자, 클립의 끝단, 양쪽 끝단 그리고 가운데에 마우스 포인터 가지고 가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모양도 이렇게 바뀌고. 자, 이 모양은 길이를 조절하는,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는 모양이거든요. 이때 오른쪽 버튼 클릭해봐요.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러면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서 Apply Default Transition 3군데 전부 다 해봐요. 가운데 역시 창 뜰 거야.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고 Apply Default Transition 하면은 효과가 자동 적용되고, 자, 가운데도 이음새도 우클릭 Apply Default Transition 하면 창 뜨면 그냥 OK 누르면 되고, 왼쪽도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으로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다 지우고 다시 2개 올려요. 소수 길이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동기 전체 보기. 자, 이번에는요 재생 헤드를 효과 적용하고 싶은 곳에 갖다 놓으시고 3군데 재생 헤드를 갖다 놓고 단축키 컨트롤 D, 단축키 컨트롤 D. 자, 3가지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끌어서 놓거나 마우스 우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D 누르거나. 자, 이거 단축키 이용하는 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단축키를 이용할 때는 내가 효과 적용할 트랙을 선택을 해 놔야 돼. 트랙을 보시면 현재 비디오 1번과 오디오 1번 트랙의 색깔이 2번과 3번과 다를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클릭. 요거는 해제를 한 거고 다시 클릭해서 색깔이 바뀌었을 때 선택이 된 거야. 이때 단축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단축키는 이렇게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싶은 곳에 재생 헤드를 두시고 컨트롤 D 누르면 적용할 수 있어요. 대충 근처 가면 안 돼. 정확하게 가서 컨트롤 D 눌러야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다 지워요. 다시 2개 적용하시고
세 개 적용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느껴졌던 거를 이용해서 효과 다시 한번 또 다 적용해봐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느껴졌던 방법으로 효과를 적용해 보세요. 자, 효과 적용하는 건 알려드렸어요. 이제 효과 설정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효과 이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타임라인 보기 뷰를 충분히 확대해 보시겠어요? 확대. 이렇게 효과 이름 다 보일 때까지 확대해 봐요. 왼쪽 시작 부분을, 오른쪽 끝 부분을 아무 곳이나 돼요. 세 군데 중에 아무 곳이나 재생헤드 갖다 놓으시고 효과 이름 보일 때까지 확대를 해봐요. 보면 여기 효과 이름 보이죠? 크로스 디졸브. 이 효과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효과를 더블 클릭해 보시겠어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하시면 위에 이펙트 컨트롤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듀레이션 보이죠? 이게 시간이에요. 자,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 트랜지션은 기본적으로 1초간 적용되고 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시간 클릭, 삭제 전부 다 지워버려요. 자, 만약에 2초를 하고 싶어 200, 3초 하고 싶어 300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게 시간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시간 입력할 때는 요것도 10분초 프레임 단위, 10분초 프레임. 그래서 내가 2초 하고 싶다 해서 그냥 2만 적으면 안 돼요. 뒤에 프레임, 00 프레임까지 다 넣어줘야 돼요. 잊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자, 적용된 효과의 끝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가지고 가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면 내가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트랜지션은 기본적으로 1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0.5초, 0.1, 2초, 3초, 4초 다양하게 시간을 늘려서 또는 줄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효과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효과 클릭, 키보드 딜리트 또는 이 효과를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클리어 하시면 삭제할 수 있어. 딜리트 또는 클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 다 지워볼까요? 세 개 다 지워버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만, 이 음새에만 효과를 적용해 볼래요? 이 음새에만. 자, 효과 적용하시면은 이런 창이 떠. 여기 가운데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해석해 봐요. 자, 이게 왜 생기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미디어가 부족해. 미디어가 부족해. 왜 부족할까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왜 부족할까요? 미디어가 부족하대.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프레임을 반복해서 보여주겠다. 리피트. 마지막 프레임을 반복해서 트랜지션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거를 적용해 놓고 자, 적용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크로스 디졸브를 클릭 선택해. 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가운데 적용되어 있는 크로스 디졸브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잘 들어줘요. 자, 효과 적용되어 있는 거 보면 이쪽에 오른쪽에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장면전의 효과는 두 개의 영상을 겹친다고 했죠. 두 개의 영상을 겹치는 거야. 자, 겹치는데 효과가 기본 1초, 길이가 1초, 1초. 자, 겹치기 위해서 0.5초, 0.5초, 0.5초. 그러면 A 영상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영상 A, 오른쪽이 B예요. 자, A 영상과 B 영상 여기가 끝과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0.5초를 더 겹쳐야 돼. 즉 A가 나올 때 B가 겹쳐져서 보여야 되고 이 효과 시간만큼 그리고 B는 자, B가 나올 때 A가 이만큼 겹쳐 보여야 돼. 그런데 여기가 시작과 끝이잖아. 그러면 A 영상 여기서 끝이에요. 자, 영상은 원본 이상 늘리지 못한다. 기억하죠? 왜? 촬영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늘려야 돼. 왜? 두 개를 겹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얘가 더 이만큼 얘가 여기 이만큼 더 늘어나야 되고 늘어나야 돼요. 늘려야 된다는. 근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고
그래서 마지막 또는 첫 번째, 마지막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을 0.5초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야. 차차차차. 그러면 그 구간은 정지 화면이 돼요. 안 움직여.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이 영상 두 개를 올려놨어. 그러면 여기에 차가 움직이고 차가 움직여요. 볼게요. 자, 먼저 이 영상. 자, 이 영상 나올 때는 자, 이 겹쳐 있는 이 구간에서 A 영상이 이거예요. 이게 B가 뒤에 나올 거고, 먼저 이 가운데 0.5초 구간 동안은 A가 움직여. 하지만 B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쪽 오른쪽 구간에서는 A가 멈춰 있고 B가 움직일 거예요. 자, 차 이동하는 거 잘 볼게요. 제가 한 프레임씩 이동하겠습니다. 아직은 B가 안 보이죠? B가 나오네. 자, 제가 B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둘게요. 보시면 다리 위 건너가는 차는 A 영상이야. 왼쪽에 있는 거고, 제가 마우스 포인터 둔 차는 B,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에요. 자, 다리 위에 차는 움직이지만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 있는 차는 안 움직이죠?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어. 그러다가 이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 차가 움직이면 움직이죠? 그러면 다리 위에 있는 차가 안 움직여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세요. 적용해가지고. 자, 영상 1번과 2번을 올려서 효과 적용한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 실제 여러분들이 컷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여러분들 영상으로 편집할 때는 이 현상을 거의 안 만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컷 편집을 다 하니까. 잘 봐요. 컷 편집을 했다고 하고 여기서 제가 뒤를 이만큼 잘라서 버릴 거예요. 버리고, 그리고 2번 올리고, 또 얘도 2번도 이만큼 잘라서 제가 버릴 거예요. 버리고, 실제 이렇게 컷 편집 하자는 거죠. 그 이어붙였어. 적용하면은 창이 안 떠요, 아예. 왜냐? 더블 클릭 해보면, 자, 여기가 끝과 시작이죠. 끝과 시작인데, 이 부분이 바로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라서 버렸잖아. 하지만 실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겹쳐지는 이 구간에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보면은 둘 다 움직여요. 둘 다 움직이게 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왜 그런지 모르면 이거를 해결을 못해. 만약에 이런 현상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보정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다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다시 1번, 2번 올려. 지워버리고 다시 1번, 2번 올려요. 자, 그리고 두 개 영상 이음새에다가 재생 헤드 갖다 놓으세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 위쪽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면 되고요. 이 위쪽 아래쪽 방향키 사용하는 것도 일단 이 트랙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 자, 여기다가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이쪽 왼쪽과 오른쪽의 앞과 끝에 0.5초, 한 1초 정도 그냥 자르면 돼요. 어떻게? 자, 재생 헤드를 후진시켜 볼게요. 요 시간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15 해봐요. 마이너스 15. 그러면 0.5초 후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 엔터 누르면 재생 헤드 이동했죠? 여기를 잘라. 분할해, 분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연결 지점에서 이음새에서 다시 15프레임 전진하면 되겠죠? 그냥 여기서 1초 전진시켜도 돼요. 그래서 시간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 100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1초 전진하는 거예요. 엔터. 여기도 분할해요. 그리고 가운데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삭제하세요. 삭제. 그리고 이어붙이면 이제 적용해도 창이 안 뜨고 바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꽤 큽니다. 요거 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의 영상은 더 자연스러워져요. 더 세련돼지고 더 신경 쓰는 흔적이 나오는데 안 나자는 거죠. 대충 했네 라는 그런 말 바로 듣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영상 편집하지 않더라도 영상 전문가예요. 왜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너무 높아졌어. 볼 때 뭔가 불편해.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안 보게 됩니다. 뭔지는 몰라. 근데 불편해. 그런 걸 우리는 캐치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 개만 올려, 한 개만. 자, 트랜지션 중에 설정을 해야 되는 트랜지션이 있어요.
적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왼쪽의 시작 부분, 오른쪽 끝 부분에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설정을 바꿔줘야 제대로 작동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펙트 열어서 여기 아이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를 펼쳐봐요. 아이리스. 자, 아이리스 펼쳐보시면은 여기 있는 효과들이 다 그런 효과들인데 이것 말고도 또 더 있어요. 일단 요거 한 가지 예시로만 요거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다른 효과 이용하다가 필요하면은 설정 바꾸시면 돼. 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여기 아이리스 라운드 있죠? 얘를 왼쪽과 오른쪽 끝에 각각 적용해봐요. 아이리스 라운드를 왼쪽과 오른쪽 끝에 각각 적용해보세요. 적용하시고 플레이 해볼래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시작할 때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끝날 때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블랙홀이 막 생기죠? 이런 경우에 효과를 뒤집어 줘야 돼. 그래서 이 트랜지션 중에 자동으로 이 적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수동으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내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이 아이리스 라운드를 적용하고 보면 시작할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는데 끝날 때는 보기 싫어져. 자, 오른쪽 끝에 적용해 놓은 아이리스 라운드 클릭 선택.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가봐요. 클릭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자, 여기에서 리버스라고 있어요. 리버스 체크. 끝. 플레이 봐요. 예쁘게 사라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 반전시켜 줘야 되는 효과가 있어. 리버스. 얘가 대표적인 거라서 제가 여기 설명드렸고, 모든 효과는 적용하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효과를 다른 걸 바꾸고 싶어.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얘가 사라지고 새로운 게 적용되니까요.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어떤 효과인지 봐봐. 이것도 리버스 해야 되겠죠? 선택 리버스. 이렇게 바뀌고, 크로스, 얘도 리버스 해야 되겠네. 리버스. 이렇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뒤집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설명 끝. 이게 트랜지션. 나머지 이 효과들이 이 비디오 트랜지션, 이 모든 게 전부 다 장면 전환 효과예요. 저도 다 몰라. 주로 사용하는 게 몇 가지 뿐이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틈틈이 이것들을 적용해 보시고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도움 되겠죠. 적절할 때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틈틈이 뭐 시간 날 때 틈틈이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트랜지션을 설명 끝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설명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트랜지션 활용하시면 되고, 트랜지션은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써요. 필요할 때. 너무 남용하시면 오히려 영상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적절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는 영상 후보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후보정, 즉 밝기하고 색감 정도만 살짝 조정을 해도 훨씬 더 보기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이 후보정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엔지니어의 영역이라서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최소한의 밝기, 명암비, 색감 요 세 가지만 딱 보정을 하셔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요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 또 진행할게요. 자, 요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시퀀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줘요. 아니면 다 지울까? 아니, 자, 시퀀스 새로 만들자. 시퀀스 새로 만들기. 자, 여기서 프로젝트 창 열어서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5개의 버튼 보이고 오른쪽에 두 번째 이 버튼이 새로운 항목, 뉴 아이템 버튼이에요. 요거 눌러서 시퀀스 선택하시면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어. 클릭해요. 자, 새 시퀀스 만들기. 자, 뉴 시퀀스 상 뜨면 그대로 OK 눌러요. OK. 자, 그리고 10번 영상을 올려볼래요? 10번 영상 동키 전체 보기. 10번 영상. 자, 이제 후보정 할 때는 이제 후보정에 필요한 효과를 따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트랜지션은 영상의 앞과 끝,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양 끝단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이 이펙트라고 해요. 효과. 이 후보정 효과는 영상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끌어서 놓거나 효과 더블 클릭하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먼저 왼쪽 아래 이펙트 창 열어주시고 이펙트. 자, 이번에는 이 비디오 이펙트 얘를 이용할 거예요.
자, 비디오 이펙트 더블 클릭하시거나 앞에 펼치기 버튼 눌러서 펼쳐줘요. 비디오 이펙트 펼치기. 자, 펼쳐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 중에 맨 위에 어드저스트 보이죠? 더블 클릭하시거나 펼치기 눌러요. 펼치기. 꽤 많아요.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딱 필요한 것만 설명드립니다. 자, 비디오 이펙트의 어드저스트 펼쳐보시면은 여기서 레벨과 PROC AMP 이 두 가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두 가지. 나머지는 또 책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해 보시고요.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 레벨 효과에서는 전체적인 밝기와 명암비를 보정할 수가 있어요. PROC AMP는 색감, 채도를 보정할 수가 있어. 자, 효과 적용하는 방법은 내가 적용하고 싶은 효과를 클릭해서 끌고 가서 적용하고 싶은 영상 소스 위에 올려 놓으면 돼요. 자, 먼저 PROC AMP 끌고 가서 위에 올려봐요. 이거 효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어요. 설정을 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고, 자, 끌고 간 효과를 끌고 가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트랙에 있는 소스를 한번 클릭 선택해주고, 클릭 선택. 그러면 위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상을 타임라인에서 클릭 선택, 그리고 여기 레벨 보이죠? 레벨. 얘를 더블 클릭해, 더블 클릭. 그러면 효과 적용됩니다. 더블 클릭. 자, 위에 이펙트 컨트롤 창 보시면 효과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각 효과 앞에 보면은 펼치기 닫기 다 있죠? 여기에 펼치기 닫기. 기본 펼쳐져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닫고 펼치고 하시면 되고요. 닫고 펼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자, 혹시라도 두 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한 개만 사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갔을 경우는 이 효과 이름을 선택하시고 키보드 딜리트 또는 선택 오른쪽 버튼 클리어 하시면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 개 들어가신 분은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레벨 효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자, 색감 보정할 때는 순서가 있어. 순서가 밝기, 그 다음에 명암비, 그 다음에 채도예요. 즉 밝기를 제일 먼저 보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암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채도를 해야 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색이 떠버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밝기 먼저, 그 다음에 명암비, 그 다음에 채도. 그 다음에 채도까지 한 다음에 다시 조금씩 보정해 나갈 때도 항상 밝기 먼저, 명암비, 채도 이 순서대로 보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레벨 효과 보시면은 여기 항목을 보겠습니다. 항목 RGB가 있고 R이 있고 G가 있고 B가 있어. 이 RGB는 레드, 그린, 블루, R은 빨간색, G는 그린, 녹색, B는 파란색, 블루예요. 블루. 자, RGB는 레드, 그린, 블루, RG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RGB라는 거는 내가 모든 색을 레드, 그린, 블루 모든 색을 전부 다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RGB 감마, 요거는 전체적인 밝기. 그리고 RGB 블랙 인풋 레벨은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RGB 화이트 인풋 레벨은 밝은 곳을 더 밝게. 두 개 합쳐서 명암비, 콘트라스트. 이거는 콘트라스트. 영어로 콘트라스트. 자, 먼저 RGB 감마 앞에 펼치기 버튼 눌러요. 펼치기. 그러면 조절 슬라이드가 나오고요. 이 조절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밝아지고 왼쪽으로 어두워지고 살짝 조정해 보시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살짝만 한 110 정도 하시고 110. 이 값을 직접 입력해도 돼요. 이 값을 직접 입력해도 되니까 한 110 정도 하겠습니다. 110. 그 다음에 RGB 블랙 인풋 레벨과 RGB 화이트 인풋 레벨을 펼쳐요. 두 개 중에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위에서 순서대로 내려갈게요. 자, RGB 블랙 인풋 레벨은 값을 증가시키고요. RGB 화이트 인풋 레벨은 값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 어두운 쪽이 더 어두워져요. 이렇게 한 6 정도, 한 6 RGB 블랙 인풋 레벨은 6 정도 했고요. RGB 화이트 인풋 레벨은 밝은 쪽을 더 밝게 해줍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한 235 정도 하면 돼요. 235. 자, RGB 블랙 인풋 레벨은 6, RGB 화이트 인풋 레벨은 235,
RGB 가마는 110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저하고 달라도 돼요. 비슷하게 해보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적당하다 싶은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도 위에 PROC AMP에서 세츄레이션 요거 펼쳐보시면 PROC AMP에서 세츄레이션 항목을 펼쳐요. 그리고 이 슬라이더를 색이 진해지고 연해지고 진해지고 연해지고 왼쪽은 완전히 흑백, 오른쪽은 너무 진하고 채도가 너무 진해. 한 150 정도 돼요. 150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PROC AMP는 세츄레이션 150 레벨은 RGB 블랙 인풋 레벨과 화이트 인풋 레벨 이렇게 설정했고 RGB 감마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다른 거는 건들지 마세요. 자,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비교해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효과를 한 개만 적용했을 때 방법과 두 개를 적용했을 때 방법이에요. 자, 각 효과 앞에 보면은 여기 FX라는 기호 있죠. FX 이게 뭐냐면 효과를 끄고 켜고 하는 기능이에요. 얘를 클릭하면은 글자 사라지면 효과가 꺼지면서 효과 적용하기 전 상태를 볼 수가 있고 다시 여기 이 자리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켭니다. 켜서 효과를 다시 적용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꼼수예요. 꼼수. 똑같은 영상을 위에 2번 트랙에 올려. 똑같은 영상을 2번 트랙에 올려놓고 2번 트랙을 껐다 켰다 해요. 자, 2번 트랙 앞에 눈 보이죠? 클릭해서 2번 트랙을 껐다 켰다 하면은 바로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밝고 화사하게 색깔도 진하게 나왔네요. 자, 이게 밝기, 명암비, 채도 세 가지. 나머지도 한 번씩 해봐요. 아무거나 올려서 효과 적용하시고 설정해 보세요. 자, 효과 사용해 보셨죠? 지금 딱히 뭐 설명 길게 할 것도 없어서 이쯤에서 끝낼게요. 자, 새로운 시퀀스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제 영상 속도 조절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교재에 있지만은 일단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특정 구간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느리게 빠르게 많이 이용하죠. 예를 들어서 베이킹 하는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반죽을 해서 1시간 동안 냉장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럼 살짝 이게 부풀어 올라 반죽이. 그걸 그대로 촬영해요. 촬영하고 이 부풀어 오르는 이 과정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 1시간 동안 리얼타임으로 계속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 영상을 빨리 감기 식으로 해서 그 1시간을 단 한 30초로 짧게 줄여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특정 한 동작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 천천히 재생해서 보기도 할 거고 또 제품 소개 영상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정상적으로 보여주다가 좀 디테일 컷으로 세부적으로 보여줄 때는 천천히 느리게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게 할 때는 좀 빠르게 해서 빠르게 넘기기도 하고요.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거꾸로 재생 기능을 이용하면은 리플레이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스포츠 경기 때 많이 이용하는데 골 넣었을 때 넣었다가 다시 천천히 다시 반복. 그래서 리플레이 영상을 만들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2번 영상을 올려줘. 2번 영상 올려주고 동키 전체 보기. 자, 기본적인 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영상 얘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가 나와요. 메뉴에서 스피드, 듀레이션 선택. 속도하고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스피드, 듀레이션. 자, 얘를 선택을 하시면 창이 하나 뜨죠. 창 뜨는 것 중에서 여기서 퍼센트, 영상은 퍼센트 단위로 바로 나와요. 여기서 나는 2배 할래, 그래 200, 3배 할래, 300. 아니야, 나는 느리게 할래, 50. 그런 식으로 이 값을 바꿔봐요. 300 엔터. 그러면 빨라지고요. 다시 50 엔터면은 느리게 가고요. 다시 100 하면 정상 속도로 가고요. 요 스피드 듀레이션 클릭하고 스피드 듀레이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요거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다시 100%로 해놔요. 다시 속도 100%로 해놓으세요. 자, 요건 지금 전체 다 적용하는 거고, 나는 만약에 이 특정 구간만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시잖아. 그럼 잘라요. 분할. 자, 대충 3등분해. 대충 3등분. 자, 3등분 하시고, 역시 가운데 것만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선택. 그리고요, 여기서 요 리플 에디트 체크 해 놓으시고, 체크. 속도를 300이라고 적어봐요. 오케이 해서 플레이 해봐요. 처음부터 플레이. 자, 이렇게 특정 구간만 속도 조절하고 싶을 때는 분할하세요. 느리게 빠르게 하는데 단 주의할 거. 자,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있는 것의 속도를 조절할 때는 반드시 요거 체크해야 되는 거. 자, 요 리플 에디트는 뭐냐면, 자, 이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원래 길이에서 빠르게 하면은 길이가 줄어들고요. 느리게 하면 길이가 늘어나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어. 만약에 뒤에 다른 게 있다고 했을 때 길이가 줄어들면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요. 길이가 늘어나면 이것 때문에 막혀서 이만큼 부분이 잘려버립니다. 지워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 놓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들이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이동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놓고 이용해야 됩니다. 300. 그러면 이렇게 재생되다가 가운데만 확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고요. 자, 요것도 지워버리고 다시 2번 올려주세요. 이제 거꾸로 재생하는 거 해볼까요? 거꾸로. 자, 거꾸로 재생할 때 역시 특정 구간만 거꾸로 재생하고 싶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현상인지. 대충 3등분 해가지고 대충 3등분 하시고 가운데 값만 우클릭해서 똑같이 스피드 듀레이션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리버스 스피드만 체크, 요것만 체크, 그리고 OK 눌러봐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갑자기 현상이 확 바뀌는 현상이 나와요. 어색하죠?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요거 한 개만 리버스를 하게 되면 리버스 영상이 가다가 갑자기 확 바뀌고 좀 어색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동작을 연결시키는 기법이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해주고 컨트롤 Z 작업 되돌리기 또는 다시 리버스를 해제해줘요. 리버스 해제. 자, 이게 같은 클립이 3개가 필요해. 총 3개. 얘까지 포함해서 총 3개가 필요해. 그래서 가운데 거 선택하시고 복사하세요. 복사. 컨트롤 C 또는 우클릭 카피. 복사 카피 또는 컨트롤 C 또는 가운데 것만 복사해 주세요. 복사. 그 다음에 키보드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셔서 재생 헤드가 분할된 지점에 정확하게 갈 수 있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왼쪽 오른쪽 또는 이 분할된 지점에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끌어서 놓으시거나, 요 재생 헤드를 클릭하시고요. 키보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서 이동하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연결 지점에 착착 붙어 줄 거예요. Shift 클릭 드래그, 그럼 이렇게 착착 붙어. 이렇게 해서 정확한 지점에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어진 곳에 갖다 놔요. 자, 여기서 실수하면은 뚝 끊어져요. 반드시 이어진 곳에 갖다 놔야 돼. 정확하게. 자, 위에 메뉴 보시면 에디트 메뉴 눌러 보시면 여기서 페이스트 인서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붙여넣기 단축키가 뭐죠? 붙여넣기. 자, 컨트롤 V가 붙여넣기죠. 여기에 Shift가 하나 더 붙으면 돼. Shift가 먼저 들어가도 되고 나중에 들어가도 돼. Shift,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Shift가 서로 뒤바뀌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더 쉽더라고. 원래 있는 키에다가 Shift를 더한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저는 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Shift, 컨트롤 V. 자, 그래서 자, 재생 헤드를 여기다 두시고요. 단축키 Shift, 컨트롤 V 눌러봐요. 요거를 2번 눌러. 2번. 그리고 동키 전체 보기. 자, Shift,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 끼워서 붙여넣기. 다시 동키 전체 보기. 자, 이렇게 하면은 같은 게 3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3개.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표기해 놓을게요.
자, 가운데 2번만 우클릭 리버스 걸어봐요. 리버스. 2번만 리버스. 그리고 재생해서 봐요. 이제 끊어지는 것 없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 2번을 다시 우클릭해서 속도를 300, 리플 에이트 체크하고 속도 300. 자, 2번 오른쪽 버튼 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그리고 여기서 리버스 걸고, 만약에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300으로 해주고, 리플 에이트 체크 오케이 하시면은 이렇게 얘가 리버스 걸리고 거꾸로 재생하면서 빠르게 재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작이 연결되는 거꾸로 재생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만약에 2번 하고 싶어, 반복을 2번 하고 싶어, 5개, 총 5개를 해서 2번과 4번에만 리버스 걸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을 슬로우로 하면 일반 축구 경기에서 리플레이 하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보기 쉽게 가운데 거를 제가 위로 한 칸 올릴게요. 그리고 얘를 하나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V, V, 총 5개를 만들어 올렸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서 2번 리버스, 4번 리버스, 속도 300% 했고요. 속도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300%. 그리고 5번은 정상인데 속도가 50, 저는 30%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리플레이 동작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자, 속도 조절 끝.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정방향이, 이거는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이 있으면 위쪽에 상단에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 그리고 하단에, 지금은 잘 없지만 홈 버튼이 하단에 있어요. 보통 카메라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있거나 카메라가 위에 있어. 자, 일반적으로 정방향은 가로로 했을 때 카메라가 이쪽에 가야 정방향이에요. 그 스피커, 홈 버튼,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잡으셔야 정방향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오른손으로 들었을 때 카메라가 왼쪽으로 가 있죠. 이게 정방이에요. 가끔 반대로 들으면은 이렇게 왼손으로 들면은 카메라가 반대 방향으로 가. 이거는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들고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왼손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면 되겠죠. 들어서 카메라가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잡아 주셔야 정방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안 찍고 그냥 찍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가로로 찍었는데 뒤집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카메라가 만약에 여기 가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찍었기 때문에 CS6에서는 이게 뒤집혀 보입니다. 또는 촬영할 때 숫자 나오잖아. 밑에 뭐 숫자. 이 숫자가 방향에 따라서 가로로 돌리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숫자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방향을 덜 잡은 거야. 이때 찍으시면 안 돼요. 이때 찍으시면 내가 가로로 찍어도 올리면 세로로 나와. 그래서 이거 촬영하실 때 방향 틀었을 때 글자가 정상적인 방향 보일 때 그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찍어 왔는데 세워져 있거나 뒤집혀 있다. 내가 바꿔야지 뭐 어떡해. 자, 시퀀스 새로 하나 만드시고 영상 아무거나 올려봐요. 영상을 아무거나 올려보세요. 돌리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요 이펙트 컨트롤은 제가 여기 화면 구성 설명할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내가 효과를 제어할 대상을 선택해 주셔야 돼.
효과는 한 번에 한 개만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하는 방법은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를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개씩. 자, 선택하지 않으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클릭 선택을 해야 나와요. 잊지 마시고. 자, 클릭 선택해봐요. 클릭 선택.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영상 클립 선택하시고, 이제 왼쪽 위에 이펙트 컨트롤 창 가신 다음에 비디오 이펙트 항목에서 모션 항목을 펼쳐요. 모션 펼치기. 자, 모션 펼쳐 보시면은 여기에 스케일, 포지션, 로테이션 세 가지가 나오죠. 포지션은 위치, 포지션은 위치고요. 스케일은 크기, 로테이션은 회전이에요. 회전.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이거. 뭐 이왕 한 거 세 개 다 할까? 세 개. 일단은 저 스케일을 클릭해서 50이라고 입력해 볼래요. 50 엔터. 자, 스케일 50 엔터 치면 이렇게 50이라고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위치. 포지션에서 왼쪽은 가로 값이고 오른쪽은 세로 값이에요. 여기 모션 글자 클릭해 보시겠어요? 모션 글자 클릭. 자, 모션 글자 클릭하시면 이쪽에 프로그램 창에서 영상 주위에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조절점도 나오고 테두리 안쪽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위치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건 한번 해봤죠? 캠핑할 때. 그 다음에 로테이션. 자, 기본적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으면 그냥 양수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다?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봐요. 90도 또는 마이너스 90도 또는 180도. 자, 90도면 이렇게 돌아가고 마이너스 90도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180은 완전히 뒤집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값 초기화 하는 거. 값 초기화. 설명 끝났습니다.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요거 그냥 고정값만. 이번 기술은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을 안 한다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세 번째 실습을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그때 요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이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내일 봐요.